제발 소원 팬이면 들어주세요. 제수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타동 종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퀴입니다. 안녕하세요, 왕빵입니다. 안녕하세요, 괴물입니다. 네, 도리 형 빼고 다 모였는데 어우, 도리 형 보고 싶어. 간만에 또 5명이네요. 6명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거는 불가능해요. 네. 과연 올해 6명이 보이는 날이 있을 것인가? 그 수원 우승에도 6명은 안 모일 것 같아요. 자, 변성환 감독으로 이제 변성환 감독이 취임한 이후 한 경기 이제 리그에서 무승부, 그 다음에 FA컵에서 포항과의 무승부, 그리고 지난주 성남과의 홈 경기에서 이제 변성환 감독이 첫 승을 거두었고, 단순히 첫 승도 첫 승이지만 최근 수원 삼성이 연패와 무승부를 이어가면서 승리하지 못했던 것을 깨트리면서 기분 좋은 한 주를 만들 수 있는 그 성남과의 한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팟빵 댓글과 뭐 유튜브 이런 거 내용 좀 읽어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예, 서사계님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혼자 집갔느님 나의 수원, 나의 수원, 나의 수원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비추는 왜 있을까요? 잘못 누른 거겠죠. 예, 그 다음에 비틀즈님 1,4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걸장군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강등대니 제주도 못 가서 제일 아쉽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진짜 아쉬워요. 제주 가는 게 1년에 한 번씩 꼭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그 제주도가 사실 생각보다 좀 비싸가지고 그냥 놀러 가려고 그러면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비싼 거는 둘째 치고 진짜 예약 자체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축구를 보러 간다는 마음으로는 어쨌든 전력을 다해서 갔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졌죠. 참 요즘에 제주 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떨어졌다고요? 굉장히 떨어졌대요? 많이 떨어졌다고. 렌터카는 싸다고 들었는데. 렌터카도 그거는 뭐 원래 그랬고. 소나타 정도면은 한 뭐 2박 3일 정도 빌리는 거 5, 6만 원이면 충분히 빌리죠. 그러니까 그건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는데 코로나 때 그 가격이 미친 듯이 왜 올라가지.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3박 4일 갔는데 렌트카 30만 원 줬었나? 와, 리무진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막 웬만한 소나타가 막 1박에 10만 원 막 이런 정도까지 올라갔어가지고. 아, 제주도도 진짜. 아무튼 제주도는 예, 뭐 아쉽습니다. 내년에 갈 수 있으면 좋겠죠. 아쉽습니다. 뭐 기회가 곧 오겠죠 뭐. 내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주가 내려오거나 우리가 올라가거나. 제주가 예. 내려오는 게 빠르게 돼. 아니 근데 제주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럼 2년 뒤에, 2, 3년 뒤에. FA컵, 코리아컵이라서 거기에서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뭐 언젠가 만나겠죠? 예, 다음은 불량너굴님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번 주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부탁이 있어서 댓글 남겨요. 제수도 톡방 인원 한도 좀 늘려주세요. 실수로 나오게 됐는데 한도 걸려서 다시 못 들어가네요. 보자마자 알려드려가지고 풀었습니다. 이거 걸려있는지도 몰랐네? 여튼 풀었고요. 인구수 제한해 놓으면 평화롭고 좋은데. 다시 또 제안하세요, 그러면. 예, 그 다음에 빨간토끼님 7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코리아컵 보니까 프로보다 준프로가 더 잘하는 이상한 팀이 되어버렸네요. 준프로 선수들은 왜 준프로 계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경기가 되었고, 이제 시즌 중에 세대 교체에 가파르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요 이야기는 이제 하다가. 네, 포항전 때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이야기해보고. 예. 마지막으로 호시조라님인데요. 오늘도 네일이님이 매섭게 까주시는 맛으로 제수들 듣고 갑니다. 라고 하고, 이 네일이님이 이 짤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이게 뭐지 이게?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런 드립이 나오는지. 와, 나 이거 보고 솔직히 나 좀 소름 끼쳐가지고. 그거 뭐야? 무슨 만화짤을 올리셨는데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여튼,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 호시조라님 이런 거 왜 그러세요? 솔직히 좀 충격과 공포와. 나 이거 지금 처음 봤어. 손 끼쳐. 효과 좋네요, 그래도. 이걸 노리신 것 같은데? 예, 다음으로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으로 2등이라고 쓰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1등이라고 쓰셨고, 등수놀이를 하고 계시네요. 예, 다음으로 1등 댓글 남기신 분이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걱정 마세요. 카즈키 트레이드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예, 싱가포르에서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빨리 1000명 넘어 슈퍼땡스 쓰고 싶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인데요. 성남전 승리 후 들으면서 남깁니다. 이대로 쭉쭉 나갔으면 좋겠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성남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뭔가 수원 삼성 팬들이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수원 삼성이라는 축구에 대한 컨텐츠를 즐기고 하는데 그날 한 경기의 승리가 약간 수원 삼성 팬들이 목말라
있었던 로망을 어느 정도 좀 채워준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선 성남전 얘기는 조금 뒤로 하고 네. 그 포항과의 코리아컵 그 부분에 있어서 할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짧게 좀 다루고 성남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컵이 지금 할 얘기가 산더미죠. 어떻게 보면. 네, 많죠. 어찌됐건 승부차기 끝에 탈락은 했지만은 얻어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날 경기를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라면은 승리 빼고는 모든 걸 수원 삼성이 다 가져올 수 있었던 한 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이미 감독님이 인터뷰한 거잖아요. 그게. 아, 그래? 괜찮아. 우리 아빠가 한 얘기니까 괜찮아. 응. 아빠가 됐어? 아직 아버지까지는 아니고 네. 아빠 정도는 돼. 변버지가 아니고 아직 변빠예요, 변빠? 변아빠. 네. 아니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까지 변한다고요? 새로운 호적이 생겼습니다. 예. 우선은 그 포항전 때 보니까 조금 놀랬던 게 저희가 예상했잖아요. 뭐 좀 신인 애들 많이 쓰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과감한 라인업을 냈더라고요. 일단 뭐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표면적으로 좀 드러났던 부분이 지금 K리그2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굉장히 빠듯해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EPL에서 볼 법한 박싱데이 같은 느낌으로 주중 경기까지 쭉 이어나가는 경기 일정인데 아주 과감하게 그 전에 있었던 경남과의 엔트리하고 완벽하게 반대되는 좀 엔트리를 통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도 아끼고 기존에 못 뛰었던 선수들에 대해서 기회 부여도 하고 그리고 메탄고 신인 어린 선수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회도 됐고 뭐 물론 우리가 그날 승부차기에서 지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앞서 말한 그 한 3-4가지 정도를 다 충족할 수 있는 한 판이었기 때문에 뭐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우선 선발 라인업에서 양영모나 뭐 그런 이종성, 장호익 정도가 준주전급 선수들이 있었는데 가장 의외였다고 하면은 구민서가 선발 출장한 게 좀 의외였죠. 선발 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라운드 더 진출해서 그런 선수들이 더 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약간 좀 요런 차이도 있어. 기존의 주전 선수들과 비주전이었던 선수들의 좀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 보였던 한 판이었던 게 네. 계속 리그에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체력을 조절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한데 신인 선수들이나 주전에 계속 못 들었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아니면은 지금 코리아컵 아니면은 자기들이 뛸 무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더 투지 있고 더 뭔가 동기부여된 모습으로 뛸 수 있지 않았나. 사실 만약에 그 선수들이 계속 리그에서도 나왔던 선수들이라면 그 정도까지의 텐션을 못 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더 간절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보는 우리로서도 뭔가 그런 기운을 좀 얻는 그런 경기였잖아. 그리고 뭐 예전에 약간 어떤 코칭 스태프가 인터뷰한 건데 옛날에라서 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뭐 유소년이나 2군에 있는 선수들을 1군에 기용할 때는 코치들이 다 그 선수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먼저 기용한다는 얘기를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칭 스태프들이 다 몇몇은 확인하고 기용을 했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잘 뛴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전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게 뭐 구민선 선발 출장도 있지만은 장석환이 원래 윙백 아니면 사이드백이잖아요. 그렇죠. 한우광하고 같이 중앙 수비로 나왔는데 저는 이게 뭐하는 모험술까? 처음에는 장호익이 센터백 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경기 풀타임 쪘잖아요. 120분. 생각보다 그 중앙 수비를 잘하더라고요. 특히나 장석환 입장에서는 자기가 커버해야 될 범위도 다른 선수들과 파트너가 됐을 때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그쵸. 그런 부분이었는데도 자기가 좀 잘 커버해줬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 우리가 이번 시즌 부산 경기로 기억하는데 한호강하고 조윤성이 같이 나왔는데 한호강이 자꾸 이상한 자리로 가면서 그때 영기훈 전임 감독도 막 붕괴하고 조윤성은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난리치고 했던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경기도 똑같았는데 장석환이 그거를 되게 잘 손호전하고 같이 잘 커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이 선수가 아직은 신인급이고 상당히 어린 선수인데도 이거 중앙 수비로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희망을 봤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근데
황인택이라는 선수가 또 이번에 다시 임대 복귀를 했으니까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장석환을 애써서 센터백에 넣기보다는 그래도 그런 데에서 실험을 해보고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선수로 써야지. 네. 거기에 이제 붙박이로 쓰게 되면은 또 어떤 악영향이 올지는 모르지. 그 왼토백 쓴다고 박대현 무리하게 중앙수비 굴렸다가 조금 최근에는 좋았지만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하나의 선택지만 됐으면 딱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최성근 선수가 간만에 선발 출전했잖아요. 근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부상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출전 기회를 못 받았다. 근데 어떻게 한번 나오면 그래도 아직 아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그런 느낌만 최성근한테 받은 게 한 5경기는 될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는 끝을 보고 있는 거야. 이건 이제 정으로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서정원 시절 뭐 그때 최성근이 중앙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도 그 이후에 수년 동안 한 4-5경기 출전할 때마다 몸이 안 돼 있구나 이게 반복되면은 더 이상 기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사실 서정원 감독 나간 것도 6년이 지났고 최성근 선수가 풀타임으로 주전으로 뛰었던 게 2019년이 마지막이니까 주전으로 뛴 지가 5년이 넘었네요, 결국에는. 여튼 나와서 뛰는 거 보니까 공간 잡는 게 장점이었던 선수가 공간을 못 잡으니까 이 전반에 교체된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렇다. 그리고 명준재도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명준재도 조금 공격 없을 때는 제로톤 나와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은 뭔가 안 맞아요. 안 나오는 포항 경기, 예. 선수들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포항전 때 전반전만 따지고 보면은 신구 조화를 받쳐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잘 못 나왔던 젊은 선수들이 더 낫고 기존에 우리가 이름 익숙한 선수들 양윤모 제외하고 이 선수들이 더 별로였어요. 이게 좀 신기했던 것 같긴 해요.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워스트였던 선수는 사실은 명준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준재가 구민서가 원톱인 거잖아요. 구민서가 원톱이면은 사실은 명준재가 크게 저어주면서 계속 구민서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민서가 명준재 때문에 움직임의 폭이 계속 좁아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준재는 사이드 쪽으로 많이 넓혀줬었어야 돼요. 많이 뛰면서. 그쵸. 근데 구민서 쪽이랑 같이 간격이 좁아지니까 그게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그 경기를 보면서 최성근 같은 경우는 동일한 생각이고 이제 최성용하고는 아름답게 이별을 해야 되는 시점을 이제 재야 되지 않을까? 최성근? 네, 최성근은 그래야 될 것 같고 명준재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명준재 선수가 우리 팀에 온 게 꽤 됐어요. 꽤 네, 됐고 됐죠. 그 전에 있던 팀이 이제 전북이었는데 전북에서는 측면 공격수로 활용을 했던 선수였었는데 인천. 결국 명준재? 그 선수의 특징은 결국은 폭발적인 스피드가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원래 염기훈 선수 같은 경우도 폭발적인 스피드가 주 무기였던 선수였었고 그게 그만큼이 안 되니까 볼을 키핑하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하는 쪽으로 플레이 스타일을 바꿨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더 이어간 거였는데 명준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면은 선수 생활이 더 가는 건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좀 들긴 해. 종모형 이쪽으로 좀 많이 오세요. 자꾸 아까부터 오라고 하는데 거부하고 있어요. 엉덩이만 깔짝 이렇게 알았어. 엉덩이만 흔들어. 약간 뮬리치가 헤딩하려고 하는 모습하고 똑같았어 방금. 네, 확실히 이 포항전은 이제 감독님이 좀 안 뛰었던 선수들을 확실히 점검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선수들을 어떻게 계속 활용할 것인가. 어린 선수들한테는 기회를 준 거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느 정도 이제 고참 선수들인데 꽤 올 시즌 좀 거의 못 봤던 선수들은 실제 경기를 한번 확인해 본 것 같아요. 경기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명준재 같은 경우에는 명준재가 지금 수원 삼성 오기 전에 이제 김천 상무에서 뛰다가 복귀를 했잖아요. 김천에서 한 시즌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가 윙포에서 스트라이커 자리 쪽으로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낸 그 좋았던 모습에 약간 좀 환상이 아직은 못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롤을 똑같이 한번 부여해볼까? 그 상황을 한번 똑같이 만들어볼까?
그렇게 해서 명준재를 투입을 했는데 사실 선수 구성도 그렇고 전술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명준재가 그때 보여줬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코치진들도 그때 김천에서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깨어날 필요가 있다. 나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코치진이 그 모습 보고서 명준재한테 그걸 기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명준재 자체가 자기가 잘했을 때 플레이를 계속 잊어먹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윙 포워드가 공을 안 가지고 있어도 공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비수를 딸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앙에 같이 있다가 수비수 한 명을 딸고 나오면 가운데 있는 공격수한테는 수비가 한 명이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두 명이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다가. 근데 이제 그 역할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명준재가 계속 수비수를 달고 국민석 근처로 가는 게 계속 문제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코리아컵 때는 전진우의 교체 시점이라든가 전진우를 활용하는 걸 보고서 변성환 감독은 전진우를 확실히 애정이 있고 얘를 진짜 어떻게든 해볼 생각이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예. 전진우를 위해서 교체를 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교체되고 나서는 번뜩이는 모습을 확실히 못 보여줬지만 점점 이렇게 올라오니까 확실히 뭔가 보여주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랬던 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진우 선수가 좀 달라진 게 느껴진 게 왜냐면은 예전에는 드리블을 하면 전진우 선수가 계속 사이드로 빠지면서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빠진 다음에 후속 플레이에서 뭔가 아쉬움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감독이 바뀐 다음에 보여주는 모습들 보면 안쪽으로 가려고 자꾸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자기가 안쪽으로 못 들어가더라도 공을 어떻게든 안쪽으로 해주려는 모습이 좀 변화된 게 보여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또 코리아컵 때 보면은 조금 포인트가 있었던 게 최성근 얘기 나왔는데 최성근 나가고 임지훈이라는 신인이 들어왔잖아요. 엄청 잘생긴. 아니 진짜 옛날에 있었던 지금도 현역 생활 하고 있는 조지훈하고 너무 판박이라 가지고 플레이 스타일도 똑같은 것 같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예.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조지훈이 다시 돌아왔는 줄 알았어요. 키 큰 조지훈이 정확히 12시 대기 한 10분 남겨놓고 11시 50분쯤에 라면 한 2개 끓여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부어있는 얼굴. 아닌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2개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 1개 반. 1개 반, 오케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조지훈 신인 때 플레이하고 너무 판박이라 가지고 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역사가 도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여튼 이 선수도 들어와가지고 그 원터치 패스로다가 이것저것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후반에 뜬금없이 또 교체됐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선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났냐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주저앉은 거 보니까 지난 것 같지는 않아요. 딱 느낌이 뭐였냐면은 그 날씨에 생각 안 하고 막 뛰다가 체력이 이거 확 떨어진 느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숨이 트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웜업이 좀 하고 좀 이렇게 심장의 피가 제대로 돌고 그다음에 이제 호흡이 터져야지 뛰는데 이게 안 되면은 그냥 숨이 팍 막혀버리면. 예전에 그 수원 신인 선수 중에 교체로 들어오자마자 쥐나가지고 했던 걔 그 스트라이커 이름 뭐냐? 뭐 누군가 있었겠죠. 박모식이었던가. 여튼 누군가 있었어요. 그런 애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여튼 약간 그런 느낌이 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이 선수가 교체 아웃되면서 변성환 감독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혼날만 한 게 이거 어떻게 온 기회인데 자기가 그 체력 문제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교체당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게 교회가 쉽게 오는 것도 아닌데. 여튼 그러면서 또 김성주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희 준프로 선수인데 이 선수는 아예 정보도 없고 뭐 어떤 포지션인지도 몰랐는데 저는 이 경기 봤을 때 좀 이따 얘기 나올 박승수 다음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김성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선수가 이 좀 체구는 작은데 기술이 있고 기술이 있는 데다가 이 투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K리그에서 기술만 있는데 투지가 부족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기술 플러스 투지가 있다 이거는 이 프로 무대에서 잘 정착하면 진짜 좀 핵심적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주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가 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선수를 원했는데 투지가 그렇죠. 있는 선수를 원했는데 우리 선수 라인업에는 그런 선수가 없는 거예요. 투지 있는 선수가. 근데 어린 놈의 새끼가 나와가지고 상대는 발 들고 오는데 대가리부터 들이밀면서 공을 따내려고 하는 거 보면은 팬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진짜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교체돼서 들어온 그 뒤에 30번 이후 선수들 있죠. 47번, 뭐 51번 뭐 이런 예. 선수들. 저는 어떻게 어렵게 얻은 기회를 열심히 한다는 것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원래 평상시 플레이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더라고요. 이 투지가 딱 보여지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됐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허슬 플레이라는 게 급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해버릇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안에다가 하면은 퇴장당하거든요. 또 안에다가 갑자기 보여주려고 하면은 어설프게 태클하고 막 예전에 그래요. 현규가 대구전이었나? 울산전이었나? 그거 실점 안 하려고 대가리 받고 뛰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나는 감동으로 남아있는데 전진호하고 진호하고 네. 같이 그 모습이 갈비뼈를 막 맞고. 그거 해버릇 해야 돼 그것도. 그러니까요. 그때 누구였지? 저기 아코스티가 작년에 허스 플레이하면 막을 수 있는데 매부 가고 할 때 그때 피했잖아 그거. 걔는 피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때도 그 방송하면서 오영규하고 전준은 이렇게 했는데 쟤는 뭐 하냐고 막 맞아.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경기가 그것만 막았어도 그냥 이겼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게 기억나는데 그리고 김성주가 좀 마음에 드는 게 그 승부차기 할 때도 보니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담이 커요 보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그냥 톡톡톡 폭 쳐버렸어요. 그냥 재는 것도 없고. 고정현도 그렇지만 진짜 뭐 페널티킥을 저렇게 대담하게 차지 막 신인애가 에이씨 안 들어가면 말지 뭐 그리고 네. 그리고 차는 것 같아 그냥. 어차피 이종서 실축했으니까 내 탓 아님 이건가? 약간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김성주가 좀 눈에 많이 보였고요. 지금 뭐 가장 크게 얘기 나올 만한 거는 박승수 선수죠. 박승수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그 고모식이 걔 이야기 좀. 고정현도 얘기할까요? 네, 고정현도 지금 상당히 각광받는 중앙 수비수로 알려 있고 청대에도 계속 붙박이 주전으로 뽑힌다고 하는데 이 선수가 들어가려다가 계속 못 들어가다가 연장 후반전쯤인가요? 손호준이 이제 체력 퍼져가지고 못 뛸 것 같으니까 그때 들어가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니까 이 터치 미스가 조금 있었지만은 좀 그래도 이 담도 크고 좀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은 체격인 것 같아요. 딱 그 나이 때 곽희주보다 나아요. 그래요? 하긴 그 곽희주 옛날에 그때쯤이면 약간 겁나 쌍욕 먹을 때였는데. 네. 또 뭐 유니폼을 처음 샀는데 어머니가 뭐 아이고 뭐 자기 아들 유니폼이 입어서 고맙다고 뭐 또 해야지 또. 고정현은 그러니까 본 포지션에 못 들어간 게 좀 아쉬운데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중앙수비 바꿔가지고 고정현한테 후방 맡기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 들어갔고 제가 아는 바로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가능하다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참 승부차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와 왜 이렇게 무섭게 차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안 들어가면 말지 뭐 그 생각으로 차는 것 같아 그냥. 예전에 우리가 FA컵에서 안양하고 우리 홈에서 했을 때 네. 승부차기 갔을 때 그때 현묵이나 현규 이런 애들 승부차기 할 때 보면 깔끔하게 그냥 아무 군더더기 없이 차고 끝내버리잖아. 형규가 아니고 상빈일 거예요. 상빈이었나? 그러니까 맞아요. 정상빈이 1번 키커 나오고 강영묵이 2번이었는데 둘 다 되게 간결하게. 네, 간결하고 되게 과감하게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선수들이 더 과감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PK는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자신감인 것 같고. 여튼 고정현도 어쨌든 귀한 중앙 수비 자리에 발기술 좋은 수비수의 키도 크잖아요. 어쨌든 기회 오면은 수비수로 뛰는 걸 한번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기대되는 박승수 선수로 넘어가죠. 승수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요? 우리 승수가 승수 뭐, 금마극이 동생이에요? 승수가 가족 됐어 지금? 우리 승수가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변아빠의 승수 동생 이렇게 있는데 저 아저씨가 저렇게 이름으로 얘기해주는 거 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도 처음 보는 것 같아. 처음 느낌은 저는 되게 좀 뛰는 보폭도 그렇고 네. 요즘 뭐 보법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표현하긴 하는데 솔직히 난 그거는 하나도 공감 안 되고 그냥 뛰는 보폭이 다른 선수들하고 좀 다르기는 했어요. 약간 느낌이 나는 레시포드 보는 느낌하고 좀 비슷하게 봤어요. 그리고 뭔가 그 느낌이 있긴 하네요, 진짜. 네. 좀 뭔가 탄력 있게 뛰는 것 같으면서도 중심이 근데 좀 아쉬운 게 상체 중심이 좀 뒤로 쏠리는 게 좀 아직은 좀 아쉽기는 한데
뭐 그래도 뭐 보폭 크게 뛰면서 뭔가 통통 튀는 듯이 하는데 레시포드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 그렇게 막 빠르게 치고 나가서 이제 한 2명 정도 에어 쌓이면은 약간 좀 막히는 느낌. 근데 승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서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뺏기더라도 끝까지 발 한 번 더 빼서 다시 자기 공으로 만드는 거. 그런 게 난 너무 좋았거든. 그리고 17살짜리 선수가 프로 무대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잘하기를 기대하겠어. 그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뛰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시스트를 해버리네. 그치. 이 선수가 2007년생이죠. 와. 고등학교 2학년. 비슷한 얘기인데 나는 그 보폭은 정말 잘 모르겠고 이 친구가 처음 나와가지고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플레이를 할 때 보니까는 패스를 받으면 바로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다음에 줄지 뭐 할지를 생각하면서 뛰는데 쟤는 왜 이렇게 여유 있게 뛰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는 분명히 고등학생 준프로 계약인 선수가 1군 무대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지금 리그 1에서 상위 팀인 팀하고 경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긴장을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제 친구들이랑 차는 것처럼 똑같이 찬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얘는 뭐 아니면 도겠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긴장을 이겨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긴장을 어떻게 안 했겠어요. 근데 긴장한 거를 이겨내는 실력인 게 우리 눈에 보였던 거잖아요. 야, 그만큼 뭐 훈련 잘 돼 있고 공 많이 차봤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지.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어린 선수를 우리가 매년 이제 한두 명씩은 봤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특출나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이 정상빈 보는 거하고 비슷한데 정상빈하고 느낌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좀 더 세 얘가. 예. 아니 공이 발에 붙어 있던데요, 그냥? 그러니까 정상빈이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네. 나는 많이 느꼈는데 걔 허벅지 보고 와 진짜 기존에 있던 선수들하고 근질이 다르다. 쟤는 그냥 중앙으로 그냥 받고 뛰면 그냥 끝장나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치, 정상빈은 공에 튀어놓고선 냅다 뛰가는 스타일이고 승수는 사이드에서 공을 잡고 뛰어갔을 때 전진우 같은 선수가 옆에 한 명만 받아줄 선수가 붙어주면 뭐라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그냥 열심히 뛰고 뭐 하면 되겠다 느낌이 아니라 제가 있으면 중앙에서 누가 그 움직임을 받쳐주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뭐 축구 저도 모르는 내가 하는 얘기지만 너무 그 그림이 자꾸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니까 이거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시너지로 진우가 살아나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잖아요. 진우도 지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번에 그 다음 경기 때 나갈 것 같은 공인데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왜 골대 맞았지만 하는 플레이 봤죠. 그러니까 진우가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여태까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 후배들을 보고 나도 각성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해서 플러스적인 요소가 나는 진우가 제일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박승수라는 선수의 등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그 코리아컵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좋았다. 잘했다. 너 기대감도 많이 갖게 하고 너 열심히 하면 클 수 있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다른 선수들이 같이 폼을 끌어올려서 뭔가를 만들어내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제일 좋았던 거는 승수가 거기서 막 뭐 골을 넣고 막 뭐 하고 막 끼부리고 이게 아니고 담백하게 그냥 내주고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특히나 전진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경기 동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슈팅을 날렸을 때 그게 억가당해서 골을 못 넣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시원하게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장면까지 만들어내면서 네, 슈퍼 세이브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의 시너지를 좀 일으킬 수 있었던 그거의 이제 시발점이지 않나. 그 포항전 같은 경우.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거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정재희 정도가 안 나왔을 뿐이지 거의 1군 주전급 다 나왔던 경기거든요. 네, 후반전에는 거의 대부분 다 갖춰졌죠. 후반전에 그냥 아예 총력전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했고 진짜 박승수는 뛰는 거 보고 얘는 크랙 되겠구나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확실히 뭔가 드리블 치는 게 저렇게 드리블 치는 애가 최근에 소원이 있었나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크랙이라는 단어를 썼던 선수가 우리도 있었잖아요. 누구야? 크랙이라고 썼던 선수가 끝이 다 안 좋았죠. 사실 우리 누구였지? 최근에 우리 맨날 공포 10개 했던 그 선수 이름 뭐지? 한이건이야? 내 마음의 크랙이죠 그건. 네. 근데 사실 진짜 마음에 크랙이다. 사실 가장 최근에 크랙 소리 들을 수 있었던 거는 어이없게도 마나부 정도 되겠네. 그쵸. 마나부 선수죠. 그게 그 유행에 그나마 좀 가까웠었던 선수였죠. 그쵸. 마나부가
투박하긴 하지만 뭔가 깨는 게 있었잖아요, 계속. 그렇죠. 최근에는 진짜 크랙이라고 불릴 만한 선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K리그 전체만 놓고 보면 크랙형 선수들이 많이 없어졌어. 로페즈가 다운되고 그 다음에 저기 전남 있다가 울산 갔다가 오리샤 그런 선수 두 선수 정도가 한창 경쟁할 때 이후로는 K리그 자체에서 크랙 소리 들을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선수들 공통점이 그 돌파도 좋은데 슈팅이 되게 좋잖아요. 마무리가. 박승선은 슈팅력 갖추면은 정말 무섭겠네요. 대신 근데 이런 애들은 또 금방 빠이빠이 하는 게. 빠이빠이 하겠지. 예, 그날 이제 코리아컵 포항과의 경기에 있어가지고 포항도 약간 좀 의외였던 게 생각보다 수비가 너무 헐거웠어. 그 중앙이 전반전에 한찬이가 참 못했고 오베론다도 생각보다 이 경기를 그냥 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나는 후반대에서 우리가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이 퍼지고 나면 오베르단 날아다니겠구나 생각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 교체하던 선수들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들을 계속 갈아치웠잖아. 그런 선수들이 오히려 체력적으로 같이 뛰어주면서 포항의 중원을 우리가 체력으로 좀 싸먹지 않았나. 그거 보면 후반전에는 서동환이 120분 다 뛰었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 윙어였는데 그 옛날에 수비력 좋은 윙어들 있잖아요. 박지성 같은 타입. 약간 그런 타입으로다가 왼쪽에서 되게 많이 눌러주면서. 네, 그렇게 좀 수비적 기여를 해가지고 중앙에 좀 과부하를 좀 내려놓게 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포항전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각 포지션마다 내가 확실히 주전이오라고 했던 선수들이 내가 주전이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게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아요. 그 끝맺음을 시작으로 이번 이제 홈 경기였던 성남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성남전을 갖다가 저는 또 한마디로 압축해보자 하면 코리아컵에서 열심히 뛰어줬던 메탄고 어린 선수들 그 어린 선수들의 자극받아서 열심히 뛴 그 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그 FA컵, 코리아컵에서의 어린 선수들의 모습이 기존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된 한 경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감독이 뭐 어떤 전술과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자세가 달랐어요. 그게 좀 크게 보였던 그 경기였는데 최근 몇 년간 사실 우리는 그런 게 있었죠. 베스트 11이 너무 명확한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너무 많이 컸기 때문에 베스트 11이 굳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서도 그때처럼 예,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번에 포항과의 경기를 지나면서 주요 포지션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확실히 돼버리면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번에 성남전 때 가장 크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상민이 아예 로스터에 빠졌었어요. 이상민이 아예 로스터에 빠졌었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올 시즌 이전 경기까지 전부 다 이상민은 선발 아니면 반드시 교체로 나왔던 선수예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상민밖에 없었고 윙포워드 자리에는. 그랬죠. 근데 이상민이 빠져도 박승수가 교체되어서 들어오면서 전혀 문제없이 경기를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상민 같은 경우는 전남전 때 스타팅 아니면은 뭐 주요 포지션으로 나오긴 하겠죠.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손성영도 출전 시간을 줄여줬고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이제 선순환이 갈 수 있게끔 되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기는 해요. 미드필더 같은 경우도 잭슨이 뭐 거의 팀에서 겉도는 선수 경기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피터가 거의 겉도는 플레이를 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팀에 합류한 지 하루 만에 했던 경기니까 뭐 그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 선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좀 나아지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이제 강영무도 들어와서 중원에 또 힘을 보탤 것이고. 다행이다. 그러면은 영입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도 한두 개만 좀 성사가 된다라고 하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일부 리그에서도 비빌 수 있을 만한 로스터가 슬슬 갖춰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그 변성환 감독이 처음
부임하고 치렀던 경남 원정 그 경기를 끝나고 내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 요거예요. 지금 수원 삼성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쓰는 애들은 죽어나겠구나. 엄청 올라가야 되고 엄청 내려와야 된다. 막연히 그런 추측을 좀 했었는데 성남전 보면서 확신을 얻었어요. 이거구나. 지금 변성환 감독이 추구하는 바는 요런 거 같고 약간 변성환이 어떤 느낌으로 지금 수원 삼성을 바라보는 것 같냐면 자기가 선수 시절에 상대했던 수원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시절 수원 삼성 축구의 강인한 모습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 좀 추측이 돼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있네요. 네. 강한 박투박 미드필더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종마님이 피터가 좀 겉도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 경기를 봤던 느낌은 피터가 뮬리치 때문에 좀 짜증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내가 공을 받고 주고 내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공을 받았을 때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근데 뮬리치는 그 자리에서 다 센터백들한테 가로막혀 있고. 약간 좀 그런 좀 승질 부리는 그런 모습 같다라고 해야 되나? 뮬리치를 근데 전담 마크야죠. 만약에 피터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카즈키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카즈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우리가 수비하는 상황에서 카즈키는 그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피터는 쪼르륵 따라 내려와가지고 그걸 커트를 하더라고. 그리고 커트를 못하더라도 우리 선수가 커트를 했을 때 받아줄 위치에 가 있더라고. 그런 모습들은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성환 체제에서 중원 보는 미드필더들은 죽어나겠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강현묵이 있고 피터가 있고 그리고 이종성도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네. FA컵 때 최성근을 내보냈던 이유는 최성근을 내가 쓸 수 있는 선수냐 없는 선수냐라는 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독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감독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논의로 치더라도 FA컵 때도 중앙 미드필더만 3명을 교체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성환 감독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네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변성환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는 가장 축이 되는 거는 결국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 2명일 거예요. 이 2명의 조합을 어떻게 꾸려가고 이 2명한테 어떤 룰을 줄 것이며 얘네들이 움직이는 걸로 인해서 나머지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걸 생각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은 거예요. 피터라는 선수가 조금 종마님이 봤을 때 뭔가 겉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고는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겉돈다라는 게 아니라 많이 움직여주는데 많이 움직여주는 선수의 정점을 찍어주려면 그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정점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겉돈다라는 느낌이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패스를 주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는 움직임을 연습 때 많이 연습을 했다면 패스를 받는 선수가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걸 아니까 오른쪽으로 공을 줬을 텐데 이 선수는 들어온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존 선수들하고 훈련을 해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 선수들은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잘 모르고 그쵸. 피터는 기존 선수들이 어떤 선수인지 잘 모르니까 그쵸. 손발이 잘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딱 겉도는 듯한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얘는 이 팀이랑 이렇게 융합이 안 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얘는 브랜뉴구나 완전 신빙이구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랑 조금 어울릴 시간이 없었구나 라는 느낌인 거지. 하루 될 때잖아. 얘는 시간이 지나면은 돼요. 전학 온 지 하루 된 애랑 똑같은 거지 뭐. 그렇지. 근데 진짜 웃긴 게 피터 하루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패스 뒤로 주면은 애들 아프가 있고 그랬잖아요. 더 웃긴 거는 수원 삼성 몇 년 동안 다 그러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 충격적이게도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변성환 감독이 변화를 주고 새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이제 미드필더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투박으로 움직여주고 이제 그 앞으로 죽어날 미드필더진에 대해서 자꾸 축원을 하려고 하는데 뭐 피터가 일단 1호 영입 대상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홍원진 선수 그거는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근데 이미 최은겸이 반 오피셜 냈잖아요. 수원 삼성 가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감독이 그런 얘기. 부상 안 당하게 잘 있다 보내겠다. 뭐 그렇게 돼버렸는데 지금 K리그 2에서 조금 중원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김보경을 살리겠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쵸.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김보경도 살아요. 살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기존의 염기훈 감독 체제에서 김보경한테는 사실 그 활동량, 그 나이대에 가질 수 있는 활동량보다 많은 활동량을 원하는 포지션 역할을 계속 맡겼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축구를 자주 보고 축구 전술에 대해서 좀 서로 이야기를 논하고 할 때 이제 블루샤인 형하고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분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축구는 결국에는 상호작용이면서 연계되는 작용이면서 인과관계에 있는 게 축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카즈키가 나간 자리에 피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수원 삼성에서는 어떤 인과관계가 일어났느냐. 중원에서 누군가가 한 명 채워주는, 그것도 앞부분에서 채워주고 박투박으로 움직여주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는 성남전에서 제일 두드러졌던 게 이종성이 편해져요. 이종성이 편해지니까는 이종성 이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이 되는데 그 안정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누구였냐면 나는 이기재를 보고 있어요. 이건 뭐 좀 다르다, 의외다. 생각보다 성남전에 이기재가 좀 뚫리는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이기재를 이제 선발로 써도 되겠다. 이 스쿼드면은 느꼈던 게 이종성이 안정이 되니까 센터백이 아닌데 백동규가 지켜주니까 괜찮은데 이기재 앞에 전진우가 있다거나 뭐 다른 선수 이상민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 셋 다 문제가 됐는데 그래도 이기재가 앞에서 버텨주는 이종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중원으로 들어와야 될 이유도 없고 왼쪽에서 자기가 전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다 보니까 전진우가 들어와도 전진우가 그러면 기재형 뒤에 있으니까는 내가 공을 잡고 사이드에서 안으로 치고 가는 움직임을 가져갈래. 특히나 박승수가 들어왔을 때에도 박승수가 뒤에 기재형이 버텨주니까 내가 좀 더 앞에서 프리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인과관계가 좀 만들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은 지금 내일이가 한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후반에는 이 얘기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에는 우리 쪽에 오른쪽 라인이 거의 공격의 알파의 오메가였잖아요. 그러면은 전반만 놓고 봤었을 때 이시영하고 손석영하고의 간격이 두 선수는 굉장히 가까워요. 위치가 항상 움직이는 폭이 가까워요. 그리고 이시영이 수비수를 한 명 데리고 다니는 경향도 많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손석영은 항상 측면에서 수비랑 1대1을 치게끔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반대쪽을 보면은 이기재하고 주찬이하고 간격은 너무 넓어요. 항상. 그래서 주찬이한테 패스가 가면 항상 긴 패스가 가는 거고 주찬이가 패스를 받았을 때는 항상 수비수가 2명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찬이는 계속 그 상태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게끔 만들어버렸거든요. 근데 후반에는 60분 대 정도 됐었을 때는 말한 것처럼 이기재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상태가 만들어주는 상태가 됐었는데 저는 후반에 60분 이후에 이기재라면은 앞으로 계속 쓰는 거 찬성이긴 한데 전반에 이기재라면은 저는 빨리 다른 플랜 B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좀 달라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좀 점점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몇 경기 동안 김주찬이 돌파할 때 드리블할 때 돌파하는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 법한 게 지금 K리그2에서도 이제 김주찬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제가 1부에서도 먹히는 애인데 그러면 당연히 걔가 사이드에서 공을 잡으면 2명 이상이 항상 달라붙어요. 그러면 김주찬이 그 2명을 어떻게 벗겨내냐고 못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피터라는 선수가 예전에 카즈키였으면 공을 주고 김주찬 옆으로 붙어버리거나 아니면 멀찍이 뒤에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약간 떠미는 패스 그냥 롱패스로 쏘고 말았는데 이제 피터가 붙어주니까 김주찬도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고 만약에 전진우가 이번 성남전 같이 스트라이커 롤로 부여해서 나왔으면은 주찬이한테 좀 붙어가지고 전진우가 오히려 해결해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시너지가 하나씩 단계별로 조금씩 이렇게 좀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카즈키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어차피 나간 선수긴 하지만은 왜 급하게 트레이드까지 하면서 바꿨는지는 되게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카즈키가 참 패스도 잘하고 미드필더 정석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지만은 현 수원 시점에서는 그게 맞진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앞에서 조금 버텨주고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카즈키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이종성 기준으로 말하면 이종성하고 동일 선상에서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저기 공격하고 미들 사이가 너무 간격이 넓어지고 그 사이를 채워줄 선수가 필요하다는 게 변성환 감독의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피터는 그걸 할 줄 아니까는 이렇게 전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트레이드가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즈키의 선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스타일이 안 맞아요. 카즈키랑 같이 있는 미드필더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즈키랑 저기 누구야?
뮬리치. 아니야. 고승범? 고승범. 카즈키랑 고승범이랑 있을 때는 분명히 시너지가 생기는 선수고 좋은 선수가 되는데 고승범보다 좀 정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선수한테 갔었을 때는 카즈키도 동적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 죽어버리게끔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 근데 작년에 카즈키 고승범 조합이 상당히 좋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승범의 부하가 너무 좀 컸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고승범이 많이 뛰면서 오히려 고승범이 약간 좀 퍼포먼스가 좀 낮아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대변할 수 있었던 게 경기장 그라운드에서 그대로 보여줬던 게 고승범이 많이 뛰면 많이 뛸수록 카즈키는 앞쪽에 있는데 고승범은 점점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말기에는 거의 고승범이 수비형 미드필더야? 왜 저기 있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 고승범을 백투백 미드필더로서 우리가 장점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수비 아래로 치우친 게 자체가 너무 좀 아쉬운 상황이었죠. 근데 뭐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카즈키의 그 찔러주는 패스가 상당히 유효했고 유일하게 득점을 만들 수 있는 패스였으니까 그 선택까지는 이해하지만은 올해는 영균 감독에서 변성환 감독으로 바뀌면서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니까 그런 움직임 자체보다는 피터처럼 높은 지점에서 볼을 잡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선수가 나은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술의 변화가 나타난 게 딱 그 우리의 그 실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부산전하고 이번에 성남전에서 리그에서 2경기 연속 무실점을 했는데 부산전이 아니라 경남전하고 성남전. 근데 이게 우리 무실점한 게 4월 7일까지 가야 돼요. 그 전 경기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4월 달에 많이 이겼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긴 경기 보면 3골 5골을 넣어도 꼭 1실점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비와 미드필더 또는 공격수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틈의 공격을 당했었고 근데 지금 변성환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수비 전술적인 거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거를 많이 뭐 이것저것 실험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되게 잘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팀한테. 그래서 지금 뭐 홍원진 선수도 영입이 거의 99.9%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영입 기조 보니까는 확실히 미드필더에 힘을 싣고 원하는 바가 명확한 것 같긴 해요. 스타일 자체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까 네가 얘기한 게. 그럼 그러니까 옛날에 수원 삼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큰 강점은 사실은 미드필더였거든요. 그 옛날에 기억하시면은 이관호보다 백주윤이 더 앞에 있었잖아요. 네. 백주윤이 앞에서 그리고 다 막아주고 슈팅하고 막 그런 게 많았잖아요. 이관호는 움직임이 정말 많은 선수는 아니었는데 네. 이 발끝에서 나오는 패스가 미친놈인 거지. 그러니까는 백지훈이 지가 빨빨대고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커버를 해주면서 그 공간을 마련해줬던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하고 뒤에서 찔러주는 선수, 옆에는 그냥 미친 활동량으로 다 쓸어담는 선수 이렇게 3박자를 갖췄는데 그리고 그 뒤에 김진우가 수비는 걱정하지 마. 이모드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거를 약간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진짜. 그런 김진우한테 그거 다과 빵 쿠폰 누구신지도 모르고 빵 쿠폰 달라고 했던 주욱이는 참 때려 죽여야 돼.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가 항상 수비형 미드필드가 이게 워낙 공격진에 이름값이 있고 화려한 선수가 많았는데 수비형 미드필드에 진짜 알짜배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강점은 그거였었던 거예요. 김진우, 김남일 이 두 선수만 놓고 보더라도 근 한 10몇 년 동안 리그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가지고 있었던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놓는 미드필더들은 정말 내 뒤 걱정 없이 뛰는 거지. 그러니까는 왜 내가 항상 활기를 당기지 말라간다. 진부한 그 편이지만 선수들이 수비 부담이 있으면은 못 튀어나가요. 그리고 이번 성남과의 경기에서 조금 성남의 패착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성남이 세운 3백이 속도가 다 느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뮬리치가 파악을 잘한 것 같아, 경기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경기에서는 안 보여줬던 상대 수비수 사이로 자기가 질주해서 자꾸 공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 근데 그게 성남이었기에 가능하지 다른 팀한테는 또 안 통할 거란 말이야, 그게. 아, 근데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 리그 경기 2경기, 경남하고 그리고 이번에 성남 경기 이 2경기만 놓고 봤었을 때 뮬리치하고 그 이전의 뮬리치하고는 좀 다른 선수 같다는 느낌.
분명히 경남전 때는 헤딩을 3번인가 4번인가 따냈단 말이에요, 네. 밀리치가. 네. 근데 그 이전에 있는 모든 경기를 합쳐도 그만큼 헤딩을 못 따냈을걸요, 아마? 그렇죠. 지금 뮬리치가 위험을 느끼고 갑자기 얘가 열심히 뛴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가 그런 선수들을 너무 많이 봐왔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뮬리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기는 한데 꾸역꾸역 골은 넣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또 반박을 하자면은 걔 한 골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뮬리치가 최근 들어가지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 헤더 따내고 뭐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서 뛰어나가는 모습 이런 선수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게 영입 이적 시장 끝나면은 또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올 영입 시장에 반드시 공격수가 영입될 거예요. 반드시 영입이 될 거예요. 파이팅. 그리고 기면도 있어요. 우리는 뮬리치 외에 옵션이 없는 팀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뮬리치가 가장 좋은 옵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많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뮬리치가 만약에 최근에 뭐 골을 넣고 뭘 해서 그래도 스탯을 이만큼 쌓았기 때문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뭘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만약에 또 프런트가 젖어 있다면 나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 그건 그건 아닐 아닐 것 것 같아. 같아. 그건 절대 아닐 것 같아요. 뮬리치 스타일은 제가 딱 기억 남는 게 인자기랑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자기처럼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미드필드진이 졸라 열심히 뛰고 진짜 막 공격까지 다 해줄 때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그냥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야. 이런 애들은 미드필드가 진짜 국가대표급인 팀이 가면은 얘가 쓸모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팀 같은 스타일은 공격수랑 미드필드 연계가 중요한 팀인데 그 연계를 잘라먹기 때문에 우리 팀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골을 아무리 넣어도. 그러니까 뮬리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경기에 내보내는 거는 잘 팔기 위함이지 않을까. 쇼케이스. 잘 팔기 위함이지 않을까. 적게예요. 자꾸 주워먹고 골 넣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자기는 뛰지 않아도 서 있으면 와서 자기 몸 맞고 골이 들어갔던 선수야. 아니 뭐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 당연히. 뭘 인자기는. 그리고 뭐 뮬리치가 키가 크고 몸집이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나는 막 항상 멀리서 보면은 김현이 그렇게까지 큰가 생각을 했는데 아까 보니까 김현이 존나 크더라고요. 근데 김현 움직임은 굉장히 부드럽고 빠르잖아요.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키가 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장점을 자기가 못 살리는 거잖아. 사실 엄청 옛날 얘기 하지만은 체코의 양콜러 보면은 2m 넘는다고 몸 둔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걔는 약간 가장 욕먹는 게 그거잖아요. 플레이에 성의가 없는 거. 내길 뛰는 거. 약간 그게 문제니까. 이런 선수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적 시장 끝나고 내갈 일 없고 계약 기간 채우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용병들의 특성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마음 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는데 뮬리치는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나가지 않을까요? 나는 김현도 있고 공격수 한 명이 영입이 될 거니까 뭔가 공격수가 누가 타겟팅 돼 있다라는 뭐 정보를 입수한 게 있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뭐 근데 말 시가 되라고 자꾸 근데 그러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말을 안 하면은 저 사람들이 들은 게 있구나 뭔가 들어오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게 아니, 얘기해. 내가 꿈에서 봤어요. 근데 지금 프런트들이 바뀌신 분들이 정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포지션이 어딘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공격 포지션에서 영입이 너무 당연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김현은 아직까지 몸이 100%가 아닌 걸로. 그리고 그러니까 출전 시간을 조정하고. 성남전에 굳이 그렇게 김현을 몸풀기까지 해놓고 안 쓴 거 보면 다음 경기를 위한 체력 비축이었고 그 다음에 3대0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굳이 김현을 굳이 뭐 아낀 거네요. 근데 그 시점에서 전진호가 그 원톱 역할을 잘해줘가지고 뭐. 정말 잘해줬어요 네. 그때. 제일 이상적인 거는 뮬리치가 나가는 날까지 한 골씩 넣어주면 좋겠어요. 왜 우리 퇴직하기 전에 3개월 바싹 땡겨가지고 당직 다 쓰고 막 이러는 거랑 비슷하게 싹 빨아먹고 이제 걔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지 뭐.
그리고 이제 뭐 성남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겼다 보니까 축하해야 될 일들도 좀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김보경이 이제 수원 삼성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득점을 올린 거 그것도 축하하고 축하하네요. 그 다음에 코리아컵에 미리 데뷔는 했던 어린 선수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박승수의 리그 데뷔 그 다음에 황인택 같은 경우에도 돌고 돌아 결국에는 또 수원 삼성을 통해서 또 K리그 2에 다시 또 와서 수원 삼성에서 이제 정식적인 첫 경기를 뛰게 된 것들 이런 것들 축하해줄 일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상환 감독의 K리그 첫 승 그것도 이제 홈에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올렸던 뭐 그런 많은 축하해야 될 일들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수원 삼성의 순위가 이제 6위에 랭크해 있는 게 이제 좀 아쉽죠. 아직은 좀 경기가 성남 경기는 완벽하긴 했지만은 아쉬운 점을 얘기하고 그 아쉬운 점을 고쳐야지만 상위권으로 갈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최종 수비에서 실수가 좀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백동규가 좀 분전해지고 있고 조윤성이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지만은 조윤성이나 한호강이나 비슷한 실수를 자꾸 하거든요. 패스를 이상하게 줘가지고 안일하게 막. 네. 근데 그럼에도 한호강은 부상이 있었지만은 조윤성이 선택되는 이유는 공간에 대한 이해도는 일단 조윤성이 더 높기 때문에 한호강은 포항전 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갑자기 위에 올라가서 딴 데 마킹하고 있고 막 맨 마킹 절대 안 해. 네. 그리고 막 장석환이 다 치우게 냅두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윤성은 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고 있어서 조윤성이 더 중용을 받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조윤성도 첫 골을 넣고 축하할 일이지만은 그런 안일한 실수해가지고 성남이 빠르게 한두 골 쳐박아 놨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완벽한 팀이 되고 미드필더가 완벽함이 갖춰졌는데 수비수가 헤매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원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K리그2 전체가 굉장히 연속으로 경기가 주중 경기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마당인데 당장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나 안양은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한 경기를 덜한 안양이기 때문에 일단 좀 뭐 논외로 치고 지금 전남을 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연패하고 무승부하고 했던 그 시기에 전남의 그 성적도 성적이지만 전체적인 선수들의 뛰는 폼이 쫙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전남의 방점을 찍는 에이스가 지금 조지훈이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당장 내일이거든. 그렇죠. 조지훈도 잘해주고 있고 우리 팀에 있었을 때 좀 못했던 김종민이 지금 전남에서 거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다시 또 난간이 온 거죠. 성남만큼이나 좀 어려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나는 이 전남전을 백 감독이 약간 포항과의 코리아컵 정도로 나는 생각을 하고 젊은 선수들 속도로 좀 조질 수 있는 그런 속도감으로 나는 좀 전남을 좀 잡았으면 해. 사실 그거 그것도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네. 우리 성남전 때 라인업을 보면 되고 성남전에 안 뛴 선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상민이나 근데 전남이 우리가 그때 4월에 5대1로 이겼을 때도 그랬지만 은근히 속도에서 좀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전진우 같은 경우도 물론 포항전 때도 뛰긴 했고 이번에 성남전 때도 뛰긴 했지만 두 경기 다 한 30분 내로 뛰었단 말이에요. 상대가 지쳐있을 때 나와서 여포같이 휘젓고 다녔던 거지. 거기서 전남에서 핵심으로 지금 뛰는 선수들 조지훈, 김종민이 스피드 있는 선수들은 그리고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두 선수도 이제 나이가 한창 이렇게 최절정에는 꺾인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손석영 같은 경우도 60분 때 교체를 해준 상태이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제가 봤을 땐 병 감독이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전남전은 어떤 컨셉으로 가겠다라는 것도 해놓은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선수들도 해놓은 것 같고 유지호 같은 경우도 아예 명단에 아예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전남전에는 유재호가 메인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가 김상준이 처음엔 되겠죠. 김상준이 처음에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4-2-3-1의 가운데 공격수를 누가 쓸 거냐는 모르겠지만 툰가라가 그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때 그 WS 쪽에 와가지고 난가에서 뭐 지인들이랑 인사하고 그러긴 했는데 선수 자체 컨디션 되게 좋아 보이긴 했거든요. 되려 툰가라 같은 정도가 달리면서 드립을 칠 수 있는 선수가 된다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퉁가라가 골이 없죠 아직. 네, 아직 없어요. 공격 포인트가 없어요. 전남하고 했을 때 자책골을 유도했죠. 네. 그
성남전에 참 멋있었던 장면이 우리가 이제 그 W석에서 봤는데 감독 뒤쪽에 있는 벤치 그쪽에서 우리가 좀 봤어요. 우리가 이제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보셨겠지만은 변성환 감독이 관중석을 향해서 더 크게 호응을 해달라고 이제 팔을 허우적거리는데 와 진짜 그 변성환 감독이 그 순간 내 가슴속에 콱 박혔거든요. 와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쿠키 났어? 그래서 아빠 됐어요? 아 이거 한 번 하면 아빠 되는 거야? 아, 야, 아빠지. 그렇게 좀 그 시너지를, 그러니까 수원삼성 팬들이 열성적으로 외쳐주는 그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팬이 많이 와줘서 고맙다 이게 아니라 그래 너네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한번 승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번 역으로 한번 이용해볼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상대가 실수하면 더 크게 야유해달라. 너무 커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게 WS석에 있었는데 성남이 첫 골을 먹었을 때도 계속 응원을 했거든. 응원 텐션이 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골을 먹고 나서는 텐션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았었는데 네. 80분 때 넘어가니까 응원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거야 성남 쪽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경기장 분위기 자체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성남전에서 그 공격, 미들, 수비진에서 한 골씩을 넣었잖아요. 골고루.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공격수가 3골을 다 넣고 해트트릭을 하는 것도 기분 좋고 재밌지만 이렇게 골고루 다들 각 포지션마다 이 성취감을 맛봤다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종마님께서 언급하시긴 하셨지만 지금 K리그2가 이제 연속 경기가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그 휴식기 직전까지 그 끝에는 수원삼성이 한 주를 쉬게 돼요. 그러니까 7월 중순에 이제 수원삼성이 한 경기를 쉬게 되는데 네. 굉장히 지쳐 있을 때 다른 팀들이 죽어라 구를 때 수원삼성은 한 경기 쉬어요. 그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팀들이 다 우리 상대로 재미봤던 팀들이 좀 있어요. 안양, 근데 거의 없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거의 없어요. 이 와중에 이제 우리가 더 한번 꾹 눌러놔야 특히 전남, 안양, 지금 우리 위에 있는 팀들이 안양, 전남, 김포, 이랜드, 충남, 아산 요렇게인데 어쩌다 우리가 걔네 밑에 들어갔냐? 5월에 존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쳤나봐 진짜. 지금 이 팀들을 상대로 우리는 이랜드를 제외하고는 다 우리가 재미를 봤던 팀들이기 때문에 그 좋은 기세를 이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K리그2 마지막 라운드에 수원삼성은 경기가 없어요. 그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남들이 끝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쟁취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꽉 눌러놔야 돼요. 맞아요. 저는 되게 여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 보면은 선수 뎁스가 얇은 게 어쩔 수 없이 리그2니까는 어쩔 수가 없는 상태일 텐데 그 아마 뎁스가 얇은 게 당장 이번 주에 주중 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 3주 동안 꽉 몰려있는 이 스케줄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패를 하는 상위권 팀도 생길 것이고 주축 선수가 부상이 나오는 케이스도 생길 것이고 주축 선수가 부상이 나오면은 선수 뎁스가 얇은 팀 성적 뭐 사정상 좀 좋지 않은 결과들을 계속 연이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한 2, 3주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중간 휴식기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5경기 정도가 엄청 중요한 판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는 거죠. 수원삼성이 지금 다른 팀에 비해서 조금 그나마 낫다라고 느껴지는 점은 시즌 초에 생겼던 우리 중요 선수들의 부상을 제외하고 나서는 큰 부상 없이 지금까지는 스쿼드가 잘 꾸려지고 있는 거. 요게 이제 그 여름, 그 무더운 시즌에 어떻게 그 힘이 발휘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그런 분명히 이점을 안고 우리가 너네들보다 더 앞설 수 있다. 요런 마인드를 충분히 좀 가지고 좀 힘차게 좀 뛰어줬으면 해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부상을 진짜 연달아 당한 최지묵이나 박상혁이 아주 기적적으로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복귀를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소리는 안 들리나요?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둘까지 들어오면 진짜 되게 좋겠다. 정말. 그러면은 이제 뭐 승격을 하고 한다라는 가정하에 1부 리그에서도 뭐 큰 변화 없이 뭐
아마 정말 에이스로 찍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 정도만 영입하고 뭐 센터백 하나 영입하고 해도 그 스쿼드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선수 둘은 지금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야 되고 강현묵이 1부 리그에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여기 와가지고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그쵸. 아직은 물음표기 때문에 사실 무서운 게 이 김천 상무에서 활약을 한 다음에 소속팀에 와가지고 조금 활약을 못 보인 선수들 은근히 있어요. 연결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좋은 다른 케이스도 팀이네. 있고 안 좋은 케이스도 있잖아요. 근데 김천 상무 같은 경우가 일단 합숙을 하는 팀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국대급 선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이게 거기서 주전으로 어느 정도 뛰기만 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문제이니까 일단 오고 나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어쨌든 득은 될 거예요. 네. 어쨌든 득은 될 거예요. 어쨌든 뭐 최고의 영입이 강현복도 많이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어쨌든 변성환 감독이 원하는 미드필더는 많이 뛰는 스타일이 기본적인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예,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정상민 선수랑 뛸 때 강영웅 선수 보면은 스피드 있는 선수랑 호흡을 잘 맞췄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팀 자원들이 뭐 전진우 선수라던가 뭐 이상민, 손석영 뭐 이런 선수들이 스피드 있는 선수들하고 역습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줄 걸 좀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됩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K리그2 같은 경우에는 그 승점 차가 이제 조금씩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수원 삼성이 전남과 아산까지 잡아냄으로써 조금 더 위쪽에 포지셔닝 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반드시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다음 주에는 안산이라고 하죠. 네. 안산이 이게 아니고 안산 이번 주 주말에. 그러니까 전남하고 4점 차밖에 안 나니까 여기서 잘하면은 상위권에서 좀 안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안양하고 지금 9점 차이 나죠. 3경기. 네, 9점. 근데 실질적으로는 12점 차라고 생각해야 돼요. 안양이 한 경기 한 경기를 덜 덜 했으니까 안양이. 걔는 왜 그렇게 잘해요? 잘하니까. 원래 우리한테 상반기도 3대0으로 졌는데. 원래 상반기도 잘하고 여름에 힘 쪽 빠질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건 또 몰라요. 지금 승점 차가 워낙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저앉는다고 해도 그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수원 선수들이 뿔 달린 악마처럼 미친처럼 입에 개거품 물고 뛰지 않는 이상에는 그 간격을 좀 그렇게 뛴다고 해도 그 간격을 좁히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이렉트 승격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우리는 그 5월 한 달을 그냥 통으로 버렸어요. 승점 12점, 15점을 우리는 그냥 날렸어요. 아, 나 진짜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도 안 미웠는데 그 상황이 너무 밉다, 진짜. 5월, 저렇게 빼앗긴 5월, 이게 너무 우리는 야속하다. 한 달이 삭제됐어요, 그냥. 지금 사실 7패가 다이렉트 승격 1위를 노리기에는 좀 많은 패라 가지고 사실상 그래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리그 2도 마찬가지지만 리그 1도 마찬가지긴 한데 작년 대비해가지고 현재까지의 승점을 놓고 봤을 때 1위 팀의 승점이 전부 다 낮아졌어요. 그리고 골고루 그 얘기는 나눠먹어서. 뭐냐면은 지금 중간이 빽빽해졌다는 얘기가 되죠. 맞아요. 그리고 작년 1위였던 김천이 9패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지지 않으면 어쨌든 우승할 만한 승점을 모을 수는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희망은 있어. 희망편으로 보면 희망은 있어. 네, 무엇보다도 지금 양영모 선수한테도 조금 좋은 일이었던 게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했다는 게 고무적이고 수원 삼성이 6위기는 해도 실점만 놓고 보면은 실점이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거든요. 경기당 1실점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5월달에 했던 실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태가 초래되기는 했지만 이후에 안정을 잡아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다른 팀들이 우리 선수들도 힘든 거는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팀들이 극심히 힘들어하는 그 코스를 우리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 감독과 코치진, 선수단 그리고 개런트 전체가 그 상황을 좀 이겨내는 그런 현명한 그런 6월달 마무리와 7월달이 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제 개런트 말고 프런트라고 불러줄 만도 하잖아. 그러자. 우승하면은 내가 해줄게. 우승하면. 아니 우승도 우승인데 아직 한 시즌 봐야죠. 이제 그리고 6개월 보고. 아직 브런트의 그 영향이 있어. 영향과 그 악습과
그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 아직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트. 지금도 느려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 지금 너무 느려 지금. 뭐 요런 식으로 신중한 것도 있지. 그래, 맞아. 신중할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언제까지 신중할 건데 10몇 년 신중했으면 됐지. 자, 뭐 요런 식으로 이번 녹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뭐 더 하고 하는 이야기들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 안산 경기 때 노브레인 온대요. 노브레인. 어? 노브레인. 갑자기 너무 막 가고 싶지? 아니요. 위험한데? 아니야, 우리 이번에 브랜드데이 해가지고 BMW 사장 와가지고 시축했는데 안 줬잖아. 이겼잖아. 이게 이벤트랑 상관없는 거야. 그냥 우리가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그 징크스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못하는데 축구를 못하는데 자꾸 이유를 붙이니까 징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계속 못하니까 계속 징크스가 알아? 먹힌 거지. 노브레인 와서 5대0으로 밀지? 그래, 맞아. 불대가를 무시하는 거야? 안산한테 이거- 지면 징크스 맞아요. 이거 비슷한 거잖아요. 내가 가서 졌다. 뭐 내가 와서 이겼다. 네가 뭔데? 이런 거잖아.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경기장은? 아, 맞다. 우리 언제 가요? 안산 다음 경기 언제 일 거예요. 체크아웃 해요? 아마 우리? 2경기 남았을 거예요. 뭐 여튼 지금 수원 삼성에 부는 이 변화의 바람, 윈도우 오브 체인지 노래 좋잖아. 해줘. Follow the Moscow, 고. down to Gorky Park. Listen 수고하셨습니다. to the wind of change.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성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이기재가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중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지 못했다고. 준비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번 딱히 준비한 거 경기에서 없었다고.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말 필요 없이 경기장에서 보여줬습니다. 누가 봐도 그 수중전의 지배자는 수원 삼성이었습니다. 이 남은 경기 7월달, 6월달, 7월달 이 더운 경기 동안 우리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는 아시아의 챔피언 중동에서 호주까지 수백 번을 이겼지 종합운동장부터 빅보드까지 We are loyal supporter 그 이름 수원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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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에서 호주까지 수백 번을 이겼지